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열린 국민의당 제1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만여 명이 참석해 그야말로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제1회 전국당원 대표자 대회가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무려 만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 지도부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입장하면서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많은 카메라 세례와 연이은 박수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먼저 얼마 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격려사를 통해 정권교체,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연이어 앞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 나갈 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문병호, 송금주, 황주홍, 김영환, 박지원 후보, 전국 여성위원장 신용현, 양미강 후보, 그리고 전국 청년위원장 김병훈, 김지환, 김정환 후보가 모두 무대 위로 오르면서 나란히 잡은 두 손을 번쩍 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당 깃발을 휘날리며 환호하고 있는데요. 초록빛으로 물든 관객석은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후보 합동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당대회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최종 합산 득표율 61.58%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그 외 4명의 후보들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전국 여성위원장은 신용현 후보가, 전국 청년위원장은 김지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박지원 신임 당대표는 이 시점을 통해 국민의당은 제3의 창당, 제도혁의 기회로 삼고 국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민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성동구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안전, 교육, 복지 분야에서 전체 예산의 42%가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성동구는 2017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총 4,106억 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안전과 교육, 복지 분야에서 전체 예산의 42%인 1,72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크게 6개 분야 사업 계획에 맞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실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분야에 342억 원을, 미래경제도시에는 95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명문교육 특구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9.7%인 809억 원을 편성해 차별화된 명품교육 특구로의 자리매김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평생행복도시 분야에는 573억 원을, 미래를 튼튼히 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분야에는 318억 원을, 상생과 공존, 소통과 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 협치 도시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8.7%인 7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성동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편성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시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내 22개 동을 돌며 현장에서 잠을 자는 숙박 행정을 마무리한 부평구청장이 지난 10일 2017년 새해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주민과의 대화는 부평을 7개 권역으로 나눠 7번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에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부평 145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부평구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난해 말 국가 하천으로 승격한 굴포천 개발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부평구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20여 개의 각종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요즘 TV를 켜면 중앙에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며 억장이 무너지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탄탄히 꾸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가 부평이 1년간 어떻게 발전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주변의 도로 파손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굴포천 보건후의 수질 관리 대책, 부평일동 글마루 도서관의 공간 확충 방안, 서부동 놀이공원 공중 화장실 개선 등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사항 해결을 요구했고 현장에 배석한 실과장과 구청장이 나서 일일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평구는 이날 나온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오는 2월까지 농업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새로운 기술 공유를 통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함인데요. 이달 초 오미자 교육을 시작으로 산마늘과 고추 등 총 14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평창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4일 농업인 실용교육이 시작됐는데요. 평창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오미자와 사과, 멜론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작물, 그리고 유통과 판매 기법에 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략 작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과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오미자 그런 교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유통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마케팅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농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군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들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 강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각 부분에서 그래도 최고 실력이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여태까지 교육을 하고 또 농가 반응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연초에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개발된 농업기술과 경영, 유통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강의로 구성돼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미자도 심었는데 제가 교육 안 받을 때는 수확도 어느 방법인 줄 몰랐는데 교육 받음으로써 수확 방법도 알고 순치는 가지치는 법도 알고. 수업은 첫 시간 오미자 교육을 시작으로 눈개승마, 산마늘, 고추, 멜론 등 농작물에 대한 강의와 마케팅과 유통,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강의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병충해 방제 및 예방 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은 몰랐던 게 자꾸 죽어가는 거. 그게 흰가루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이제 죽어가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 방법을 알아서 좋고 또 이게 앵겨 심는 법도 알고 밑에 몇 가지 지나서 가지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다 나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영농교육을 들은 농업인들의 반응은 무척 뜨겁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의견이 반영돼 매년 수업 과정이 보완되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 초반부터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앞으로도 농민들 가까이에서 기술과 정책 등 다방면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각자 이제 품목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면은 농업도 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도 이 새로운 기술 교육을 습득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영농 계획을 세우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전 절차 없이 교육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농사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입니다. 14주 동안의 알찬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길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최근 군청대 회의실에서 올해 군정 업무 보고 계획을 열어 주요 사업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 계획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6개과 상하수도 사업소, 평창읍 등 8개 면이 201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7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추진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계획은 민선 6기 평창 군정의 구체적 성과 도출과 군정 비전,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특성들이 좋은 시책과 접목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레거시 창출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행복과 연계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1년이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그 어떤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돼 평창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지난 한 해 대형 농산물 유통 조직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로 개척을 나선 결과 매출액 1,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판매액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취재에 최유빈 리포터입니다. 지난해 횡성군의 농산물 대형 유통조직 판매액이 사상 최고액인 1,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한 금액으로 그동안 횡성군과 대형 농산물 유통조직이 함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유통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 유통망 구축에 주력한 결과인데요. 횡성농협, 동횡성농협 등의 지역농협과 4개 영농조합, 농산물 직거래센터와 횡성연합사업단 등 총 15개 농산물 유통조직이 함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며 1,20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특히 횡성군 농산물 직거래센터는 지난해 한강공원 문화장터와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해 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횡성 한우, 더덕, 찐빵, 토마토, 잡곡, 절임 배추, 산나물 등 다수의 품목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우리 횡성군의 자매구청인 금천구청의 영등포구청, 한강 고수부지, 아파트 내 직거래 장터를 130여 회 운영하여 6억 5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횡성군 둔내면의 산세로 자연영농법인 역시 농산물 유통조직 매출 신장에 기여하며 지난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단체 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산세로 자연영농법인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급식 납품을 시작하는 등 한 해 동안 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작부 체계를 갖춰 연매출 85억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첫 해라 계약 재배와 어떻게 납품하는지 몰라가지고 매출이 많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는 이제 올해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매출을 서울 학교급식만 한 15억을 더 늘릴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농협들은 더덕, 토마토 등을 부산, 창원, 대구까지 판매하며 매출을 올렸고 명일과 성진영농조합은 양상추, 브로콜리, 쌈채 계약 재배 물량의 90%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며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90만 명이 다녀간 횡성 한우축제에서도 20억 원을 판매하는 등 횡성군과 유통조직의 다각적인 노력이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횡성군은 올해도 다양한 유통망 구축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입니다. 금년도는 15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이 농산물 유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 APC나 저온저장과 포장지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농산물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출하되는 도매시장 바이어들과 교류를 강화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농산물 판매처를 신규 개설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작년보다 100억이 더 많은 1,300억을 목표로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농산물 유통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둔내농협 산지유통센터와 우천 농협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농산물 가공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횡성 농산물이 전국은 물론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지난 1월 5일 횡성군청에서는 한규호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주요 업무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17년을 맞아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일련의 계획을 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실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약과 현안, 투자 사업 등의 현황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 한 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올 한 해 군정 계획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의 소통과 현장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인구 10만의 친환경 기업 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 감소가 불러온 쌀값 하락과 이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횡성군이 긴급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관내 거주 벼 수매 농가 2,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벼 40kg당 건조비 3,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 우려로 인해 잠시 지원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 유권 해석에 따라 시행이 가능해진 만큼 횡성군은 즉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 RPC와 민간 임도정업체에 벼를 수매한 농업인으로 약 14,000톤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1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의 소득 보전과 생산비 절감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달 안으로 벼 수매 농가와 정부 시장 격리에 응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청에서는 횡성군 각 기관 단체장과 국회의원, 군위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횡성군 신년교례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 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각 기관 단체의 화합을 다지고 각계각층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각계각층 참석자들은 신년 인사를 통해 2017년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화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목표 아래 서로 간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이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가 부담을 덜고 기계화 영농 환경을 제공하는 등 횡성군의 농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처음 시작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현재 동서남북 지소를 포함 총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800여 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구비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전년도에는 84회의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6헥타의 봄철 농기계 경운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옥수수 랩 살리는 6,800여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효과를 주었고요. 금년도를 맞이해서는 똑같이 농계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 120종 800여대를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농기 임대 편리를 도와주는 한편 순회수리 교육과 봄철 농작업 경운 임작업 또 옥수수 랩 살리 작업 등을 진행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한 해 82회의 농기계 순회 교육을 통해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해 처음 여성 농업인 8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기계 운전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미래일세 컨소시엄이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1조 원대 투자협약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일세 컨소시엄은 전라남도 여수시와 투자협약을 통해 기존 경도 관광단지 시설물과 사업 일체를 3,423억 원에 인수해 6성급 리조트 호텔 등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도 투자가 완료되는 2029년이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15,0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년 연속 1,3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316만 명으로 지난 2015년 1,358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1,300만 명을 달성해 국내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과거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해 들쭉날쭉하던 관광객 방문 성향이 매월 100만 명 정도가 꾸준히 방문하고 있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가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여수 마라톤 대회는 모두 5천여 명의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여수 박람회장을 출발해 거북선 대교를 거쳐 돌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풀코스와 하프코스 등 4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마라톤 대회로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이 오는 1월 23일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11일에는 판매대행점 그리고 판매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11일 시청에서 포항사랑 상품권의 판매처가 될 판매대행점과 전통시장의 환전 업무를 대행할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총 41개 지역금융기관에 120개 점포가 참여합니다.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홍보와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위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오는 23일 시중 유통을 목표로 총 300억 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출시 기념 이벤트로 개인의 경우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법인의 경우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10% 깜짝 할인 행사를 실시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고향에 다녀오거나 긴 연휴인 만큼 여행도 많이 가시죠.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